그쪽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법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간단하게 3D 프린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3D 프린터라는 장비가 현재 왜 이슈가 되고 있는가부터 간단하고 가볍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건데, 프린터는 다들 아시죠? 일반적으로 종이를 뽑아내는 그런 장비인데 혹시 프린터 모르시나요? 다들 이걸 모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보통 이제 문서나 사진, 그림 등을 출력해내는 그런 장치가 바로 프린터인데, 사실 3D 프린터도 프린터와 개념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름부터 3D 프린터인 것처럼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출력해내는 그런 장치가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제 문서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생성해내고 수정해내는 것이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거부감을 못 느끼고 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3D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일반인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3D 모델링 부분이 조금 더 쉽게 바뀌면 아마 3D 프린터도 지금 프린터 쓰듯이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D 프린터라는 것이 왜 나왔는가? 처음 생성 과정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제품을 하나 제작을 할 때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를 하고, 이것이 잘 설계가 되었는지 이 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이 잘 작동은 되는지, 조립은 잘 되는지 등을 만들어 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좀 잘 만든다 하면 이 과정이 한 두세 번 만에 되고, 보통의 제품은 10번 이상의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으로 했을 때 이 시제품 제작 부분이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좀 단순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금형 비용이 한 200~300만 원, 그리고 좀 복잡하고 고급 제품을 만들면 그냥 수억 원을 그냥 넘어가는 그 정도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반인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만들어내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제품 제작 부분에 3D 프린터가 들어옴으로써 그 시제품 만드는 부분이 훨씬 쉬워지게 되고, 이로써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본인만의 제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쉬워진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가 없을 때는 기존에 모델링을 한다든지 손으로 그린다든지 해서 도면을 만들어내고, 이 도면을 바탕으로 이제 깎아낸다든지 샘물을 녹여서 부어낸다든지 틀을 만들어서 찍어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물론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이제 시제품 하나를 제작하겠다 하면 가공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지식이 많으신 분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된 장비가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는 최초로 나왔을 때만 해도 RP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Rapid Prototype, 즉 시제품을 빠르게 제작하는 장비이고, 이 제품은 이제 1986년도에 미국 그 3D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처음 개발이 되었고, 약 20년간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특허가 만료되었고, 한 이쯤부터 해서 재밌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바로 램랩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램랩 프로젝트는 사실 이 이전부터 계속 시작은 되었지만 한 2008년, 2009년쯤부터 완전 붐이 일어서 확 떠오르게 됩니다. 램랩 프로젝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였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오픈 소스들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오픈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적용해 보고 여기서 한층 더 발전해서 본인만의 3D 프린터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램랩 프로젝트라는 것이 현재의 FDM 타입의 3D 프린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게 된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장비가 바로 3D 프린터였는데, 본격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세계경제포럼, 스위스 다보스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그런 포럼이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이제 미래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면서부터 일반인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제 2013년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3D 프린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부터 전 세계 언론과 정부가 3D 프린터라는 기계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RP 또는 AEM, 즉 적층 가공이나 쾌속 조형기, 쾌속 제작기 등의 이름으로 훨씬 많이 불렸었는데, 이때 한 2012, 2013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용어가 3D 프린터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3D 프린터는 제작하는 방법이나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서부터 한층 한층 쌓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제작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아래서부터 한층 한층 쌓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3D는 아니고 사실 제작 방법은 2.5D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D 프린터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간다는 그런 이름으로 적층 가공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있지만, 이제 최종 제품은 3차원으로 형상이 제작이 된다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3D 프린터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프린터도 좀 쉬운 예로 일반 프린터를 예로 들자면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잉크젯 프린터도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좀 많이 출력할 때 좀 더 저렴해지고, 그리고 좀 출력 속도가 빠르고 대신에 흑백으로 출력이 된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잉크젯 프린터는 칼라 출력은 되지만 잉크를 좀 자주 갈아줘야 되고 출력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장단점이 있듯이 3D 프린터도 정확도나 제작 속도, 강도, 가격 등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파란색 친 것은 제일 좋은 거라고 보면 되고 빨간색이 가장 안 좋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는 바로 이쪽 FDM 타입의 3D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보통 3D 프린터 하면 적층 형식이 많이 나타나고 표면 형상이 별로 안 좋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쪽 FDM 타입의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FDM 타입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도도 굉장히 좋지 않고 표면 마감 형상도 별로 안 좋고 제작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린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일단 가격이 싸고 운영비가, 그러니까 재료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SLS 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스 같은 데서 보는 그런 타입이 대부분이 SLS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메탈 소재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파우더 타입을 소결시키면서 한층 한층 쌓아가는 그런 방법인데, 정말 좀 저렴한 SLS 타입을 찾아보면 기계 가격이 약 1억에서 2억 정도, 좀 쓸만한 거는 한 10억 정도의 기계 가격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바로 SLS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반인이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FDM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계 가격이 좀 쓸만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그리고 저렴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만 원 정도부터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진 그런 타입입니다.
나머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오늘은 FDM 타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DM 타입의 3D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이 재료를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조금씩 밀어서 이 끝에 있는 노즐을 뜨겁게 가열을 한 다음에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필라멘트 소재는 이제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해서 열을 가하면 모양이 변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주 쓰는 재료가 ABS 타입과 PLA 타입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ABS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작 중에 좀 유해 물질이나 안 좋은 냄새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는 주로 PLA 소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V스페이스에서도 주로 PLA를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FDM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글루건 다들 아시죠? 붙일 때 쓰는 거. 네. 그 글루건 같은 경우하고 거의 이제 원리가 비슷한데, 이제 글루건의 풀 대신에 필라멘트를 넣고 이제 사람이 누르는 손 대신에 모터가 돌아가고 이제 똑같이 노즐 끝에서 뜨겁게 가열해서 이제 모터로 그 글루건을 정확하게 제어를 하게 되면 이 FDM 타입의 3D 프린터와 그 글루건이 똑같은 그런 원리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FDM 타입의 3D 프린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타입의 3D 프린터는 노즐이 2개 달려있는 듀얼 노즐의 3D 프린터입니다. 아래서부터 노즐까지 일단 필라멘트를 쭉 당겨 온 다음에 노즐 바로 위에 있는 모터가 필라멘트를 밀어주게 되고, 끝에 있는 뜨겁게 가열된 노즐에서 조금씩 녹아서 한 층 한 층 쌓게 되면 이제 이것이 FDM 타입의 작동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FDM 타입 영상을 조금 잘라온 건데, 혹시라도 풀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솔리드 컨셉의 FDM이라고 치시면 바로 풀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는 잠깐 서론이었고, 본격적으로 V스페이스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스페이스에는 여러 가지 3D 프린터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3D 프린터는 바로 메이커봇이라고 불리는 회사에서 나온 리플리케이터와 리플리케이터 플러스, 그리고 Z18이라는 모델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커봇이라는 브랜드는 보급형 3D 프린터 중에서 가장 고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린터가 있는데, 이런 XYZ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맨델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보통 익숙한 XYZ 좌표계를 사용하는 그런 프린터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 다리가 3개 달려있는 이런 프린터는 델타 방식이라고 부르고, 보통 원통 좌표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좀 각진, 정확하게 기계 부품 같은 그런 제품을 출력할 때 좀 더 정확한 형상의 출력물이 나오게 되고, 이런 델타형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 많은 그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예쁜 그런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일반 그냥 딱딱한 판이기 때문에 좀 큰 제품을 출력을 하게 되면 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휜다는 것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모멘트라는 이쪽 프린터를 이용하면 바닥이 좀 더 평평한 그런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로 제작을 했는데 정말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좀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폴리젯이라는 타입의 3D 프린터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의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훨씬 높은 해상도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이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는 재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출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똑같은 크기의 제품을 출력한다고 했을 때 재료비만 봤을 때 이제 폴리젯으로 출력하면 한 100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높은 퀄리티의 해상도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이 제품을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이쪽 3D CAD 모델링 단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이제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 사실 일반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출력할 때 무엇을 출력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프린터가 얼마나 해상도가 높게 출력이 되는지 또는 뭐 어떻게 출력이 되는가는 그 다음 문제인 것처럼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이 CAD 모델링을 본인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무엇을 출력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CAD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번 썸머 캠프에는 1, 2, 3D 디자인을 배우셨을 거고 그리고 기계과학부 학생들은 크레오를 아마 배우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우실 예정이실 겁니다. 그런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본인이 가장 잘하는 CA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냥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거의 모든 3D CAD 모델링 프로그램이 3D 프린터와 호환이 되는 파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이제 STL이라는 포맷으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나 또는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이용하면 STL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오늘 설명드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라는 곳에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물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날 아마 신기버스에서 다운로드를 다 받으셨을 텐데 3D CAD 모델링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바로 모델링을 하면 사실 그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 그냥 처음에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현재 모델 숫자가 가장 많은 1위 사이트와 2위 사이트만 가지고 와봤는데 가장 이제 그 모델 숫자가 많은 사이트는 바로 신기버스라는 사이트이고 마이미니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뜨고 있는 사이트이긴 한데 좀 피규어 분야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수백 개의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그런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원하는 제품을 받아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있는 제품을 3D 데이터화 시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3D 스캐너라는 장비를 활용을 하면 실제로 있는 제품을 역시 STL 파일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AD 모델링이나 아니면 뭐 다운로드 아니면 스캔을 통해서 STL 파일을 먼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V스페이스에서 출력을 할 때는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1.75mm 규격의 PLA 필라멘트와 STL 파일이 필요한데 PLA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두 가지 브랜드의 필라멘트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커봇 장비이기 때문에 메이커봇이라는 필라멘트는 당연히 쓸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모멘트라는 브랜드의 이제 필라멘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퀄리티 높게 출력을 하고 싶으면 메이커봇이라는 필라멘트를 준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0.9kg에 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좀 더 퀄리티 높고 쉽게 출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메이커봇 필라멘트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 좀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출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모멘트라는
브랜드의 이제 필라멘트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모멘트는 1kg에 한 38,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보다 더 저렴한 필라멘트 중에서 좀 좋은 걸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용했을 때 뭐 고장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수축 현상 때문에 바닥에 붙지 않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모멘트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번 썸머 캠프 기간에는 아마 모멘트 필라멘트를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준호 선생님을 통해서 아마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할 파일은 STL 파일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메이커봇이라는 이제 프린터를 사용할 때만 이제 해당 파일이 모두 호환이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STL 파일로 다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고, 다른 파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변환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같이 이제 STL 파일과 원래 파일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STL 파일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STL이 아닌 다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봇이 아닌 다른 3D 프린터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STL 파일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계속 STL 파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STL 파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포맷입니다. 일반적인 CAD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링을 했다고 한다면 뭐 이 면은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이쪽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다. 또 이 모서리는 이쪽 점과 이쪽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이 점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끊을 때 자동적으로 CAD 프로그램 안에서 사실 프로그래밍은 그런 식으로 쫙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정할 때도 정확하게 수정이 잘 되는 반면에, 이제 STL 파일은 그런 정보들이 모두 삭제가 되고 이런 삼각형만으로 이루어진 파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면이라도 이 면이 삼각형 10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삼각형이 다 다른 삼각형이지 이 면 위에 있다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L로 한번 변환을 하고 나면 다시 원래 CAD 파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좀 비슷한 느낌을 좀 아시는 것을 예를 들자면, 좀 PDF랑 성질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 한글로 만들고 나서 PDF로 변환을 하고 나면 이제 PDF는 여기저기서 쉽게 불러오지만 이제 PDF에서 다시 한글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듯이 STL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PDF 같은 경우에도 일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일부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PDF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수정을 할 수 있는데 STL 파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수정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 CAD 파일에서 최종 파일을 꼭 저장을 해서 이제 STL 파일로 변환을 하고, 이때 원본 파일은 반드시 두셔야만 나중에 수정할 때 조금 더 편리한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T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CAD로 이렇게 원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이 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통해서 이 삼각형 크기를 줄이거나 또는 삼각형 개수를 늘려주는 그런 옵션을 주어야 되는데, 좀 대표적인 CAD 프로그램들에서 STL 변환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Fine이나 또는 퀄리티 하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면 바로 STL 파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123D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Fine이 디폴트 값인데, 뭐 인벤터나 퓨전 360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미디움이 그 기본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로 변환을 시켜주고 출력을 하셔야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제품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 창에 따로 들어가서 성능에서 정확도를 올려주는 이런 작업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 기계공학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크레오라는
프로그램은 STL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단계 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제 숫자를 바꾸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18.3 정도 이제 단계 크기를 설정을 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두 보이게 됩니다. 한 18.3 정도 크기로 하게 되면 눈에 이제 삼각형이 다 보이는 정도고 살짝 각이 진 형태로 아마 제품을 제작하면 제작이 될 거고 이 부분을 숫자를 조금 더 줄여서 한 5 정도로 하면 이제 삼각형이 좀 더 촘촘하게 나와서 일반적으로는 한 이 정도쯤 출력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해상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좀 더 한 0.5 정도로 줄이게 되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해상도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크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해상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데이터 용량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출력을 넘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또는 용량이 너무 큰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눈으로 보면서 직접 이 숫자를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한 이 정도쯤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크게 이제 삼각형 평평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이제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L에는 간단하게 바이너리 형식과 ASCII 형식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 파일을 컴퓨터가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볼 것이냐 라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SCII로 하면 사람도 볼 수 있지만 컴퓨터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ASCII로 이제 파일을 STL을 만들었을 경우 데이터 용량이 조금 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STL 파일을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메이커봇 프린터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이커봇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체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이제 메이커봇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모든 그 프린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커봇.com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D 프린터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샘플 한 번씩 뽑아보신 분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한번 좀 보셨을 텐데 이곳에 있는 6대가 이제 리플리케이터라는 모델이고 이쪽에 있는 6대가 리플리케이터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 있는 2대가 Z18이라는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이쪽이 그냥 9세대 그리고 신세대 그리고 큰 제품을 출력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플리케이터와 리플리케이터 플러스는 사실상 성능의 차이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리플리케이터 플러스가 조금 더 출력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주로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쪽에 있는 컴퓨터와 이 기둥 뒤에 있는 컴퓨터를 2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그쪽 내용이 이 위에 간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듣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사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서 따라가시다 보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V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